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들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잘 가니까 우리 증시도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 오히려 좀 낙폭을 보여주면서 하루는 하락을 하고 하루는 상승하고 또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방향성을 찾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언제까지 발생할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바로 냉탕과 온탕 사이인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자 기준으로 좀 낙폭을 보였지만 또 목요일자에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시장의 움직임이 꽤 좋았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사람이 아닌 기계. 기계? 알고리즘 기계가 3,450 가면 사람 흥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950이나 2,970 공포 만들고 그러면서 양매수해갖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런 파생 그림자 매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홍콩 증시 하락과 미국 증시 올랐지만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져. 그러니까 오늘 선물 시장 딱 봐서 그냥 395 깨니까 샤더라고. 그래서 하방 위클리나 하방 풋에 딱 200%까지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냥 나는 요새 생각 안 해. 시가사기 종목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시장의 움직임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그냥 반응하는 시장이지. 지금 이게 왜 이럽니까? 예측하고 뭐 막 글로벌 변수 갖다 집어넣어갖고 막 해석할 다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2,500, 700 간다라는 거는 아니다. 이제 좀 방향을 틀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맞아. 부분은 맞다고 보시나요? 그럼. 근데 선생님 목요일자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또 금요일장에 오늘자 기준으로 또 그대로 낙폭을 보여줬어요. 그게 몇 %야? 3, 4천 원. 4% 올랐다가 3%대 하락.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 9만 원에서 12만 원 보아. 그 안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나는 12만 원 올 때까지 잘 거야. 근데 선생님 이게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업황이라든가 그런 대형주들이 어떻게 갈지를 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00만 원 양값을 놓고 계속 그 안에서는 위클리 옵션이나 옵션 매매밖에 안 돼. 제가 궁금한 건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고 반도체적인 부분도 괜찮다고 했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반도체가 끌고 가고 휴대전화나 가전 부분이 좀 같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니까 이제 IT 섹터 전차주 선생님이 이제 좀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움직임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루 갖고 그걸 예측해. 3개월 동안 가면 되지. 3개월 동안. 이게 하루 작업이 아니에요. 지금 거래대금 이게 급하게 하려면 거래대금 15조 이상 가야 돼. 근데 지금 10조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80% 다 빠져. 더 빠져. 아니 80%가 다 빠지는 종목이야. 20, 30%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야. 2대 8, 3대 7. 그러니까 내게 언제 올라가나 기다리는 거라고. 그때 이제 어제 오늘 나는 파생 시장 딱 보고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판이 바뀌어. 어제면 목요일인데 어제 어떤 징후가 나왔길래 판이 바뀐다고 말씀하시나요? 얘네들이 청산을 하더라. 미결제? 이제 그동안 하방 포지션 싹 쌓아놨던 거를 어제 오늘 청산하면서 오늘도 때리면서 밑에 청산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수로는 삼성전자 그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가 노상 얘기하잖아. 7만 원 갖고 2천 원 올리고 2천 원 빼면서 계속 ATM기로 놀다가 우리 시장에 가려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3,050 선물 400 삼성전자 72,500원 이게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날 강하게. 그게 1개월 걸릴지 2개월 걸릴지 3개월 걸릴지 보자고.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만족. 그리고 그거 만족 안 해도 나는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는 벌써 돌아.
아니 사실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우리 DB 하이텍 이 종목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릴 때 선생님께서 일봉 보지 말고 월봉으로 보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월봉으로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게 월봉상으로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주 사이에 계속 바닥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고 이제 바닥권에서 딱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10% 이상 수익 중일 것 같은데 DBI 때 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럼 부담스러우면은 다른 종목 하면 되잖아. 뭐 SF 반도체나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가 요새는 제일 좋아 보여요. 근데 선생님 그때도 말씀하시기로 가는 종목이 또 간다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자니 이게 안 갈 것 같고 DBIT를 가자니 이게 조금 위치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런 심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좋나요? 알아서. 알아서? 팔잖아? 그건 누구도 못 맞춰. 그러니까 많이 간 것 같아 DBIT. 그럼 나는 신규 매매할 때 내가 이걸 1,500주만 사겠어. 그리고 DBIT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가고 오히려 조정해서 한 2-3천 원 조정할 때 밑에서 남은 걸 더 사겠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요? 그렇게 대응을 하겠고 그 다음에 난 칩스 미디어를 할래. 그럼 길목 지키기 아니야. 다음 순환을. SNS 택도 31,000원에서 지금 37,000원 가까이 있어. 네. SNS 택도 지금 DBI 택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고 지금 편하게 그냥 길목 지키는 위치는 SF 반도체,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정도? 요 정도는 지금 그냥 내가 사오자는 수량 뭐 다 넣어도 되고 뭐 그렇게 전략을 각각 위치에 따라서 전략을 짜고 싶고 이거는 삼성전자가 72,000원과 68,000원에서 알아서 순환되다가 삼성전자가 72,000원 돌파하고 SK는 12만원 갈 때 그때 얘네들이 갑자기 10%가 아니라 20-30% 그러니까 지금 10% 올랐어. 네. 삼성전자가 72,000원에 75,000원 가면 얘는 30에서 50 갈 거야. 그때 치고 나가지 그 전에는 계속 돈다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님 미국 가지도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요새 너무들 급해. 근데 선생님 저는 왜 급한지 알 것 같아요. 더 급해졌을 거예요. 선생님 느끼시기에 사람들이. 왜? 초조한 거예요. 전에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똥을 사도 금이 되는 시장이니까 수익이 날 땐 사람이 마음이 평화로운데 자꾸 손실이 커지고 어떤 종목에서 물려있다 보니까 빨리 다른 데서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근데 80%가 다 끊고 가면 또 마이너스야. 지금 이런 장이라고. 그러면 평가손을 주무세요. 내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해. 움직이면 더 다치는 장이야. 이거 빼가지고 그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성공한 것만 보이지. 2대8 실패한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요새 또 나한테 피드백 들어와갖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들어오는 거 보면 그분도 손절해서 이거 가는 쪽에 힘을 한 거예요. 달라붙어. 어떤 섹터였는데요? 게임주, 메타버스 이런 거 좋다고 하는 쪽. 근데 게임은 오늘도 좋았잖아요. 그거 위메이드 하나. 지금 봐봐. 그 위메이드가 아니었나 봐. 저기 W 게임즈를 들어가셨대. W 게임즈? W 게임즈. 근데 이제 게임주도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된 게 아니면 힘을 좀 못 내는 부분이 있죠. 다 비슷해.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다 털리고. W 게임즈를 77,000원에 들어가셨대. 어후. 그래서 순간적으로 먹었대. 86,000원. 지금 얼마야? 64,000원. 오히려 지금 들어갔어야 돼. 120 근처. 그리고 또 75,000원과 8만원 사이면 또 때리고. 이것도 스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장은 3대7 정도의 상승 종목이 이게 연속성이 있지도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 그러면 내 거 언제 가지 하다가 갈 때 그 파동 이용해서 끊고 사고를 평단 조절이나 하시자고. 그럼 선생님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합이라고 하지만 윗골이 딱 막 올라갈 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 실현 조금 했다가 밑에서 조금 이게 윗골을 달리면 다시 사고 이렇게 그게 물량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게 이제 자신이 없으면 그냥 냅두고. 그거는 그러면 내년까지 주무시라고. 아까 얘기한 그 조건 맞아. 3,050 삼성전자 72,500원. 그러면 이게 대형주에서 시세가 가는 장이 될 거야. 그럼 전차군단도 가고 막 이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나와야 뭔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반 이상은 올라가네 이런 느낌이 들지. 지금은
그런데 내가 어저께부터 이제 파생 매매 쫙 하면서 네. 요새는 그래서 위클리 옵션 외나 기본 옵션 외에는 매매할 게 없어. 그리고 종목은 찾다가 이거 들어왔네 하고 때리고 다시 밑에 잡고 때리고 밑에 잡고 그러다가 우리 기술 투자는 못 잡고 올라서 다시 껴놓고 이런 형태. 그리고 다날은 요새 잘 가. 그래서 7,500원 대들은 이제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 상장과 두나무 이 모멘텀에 오늘 테마주 중에 제일 또 강한 쪽 보면 영화도 나오고 시멘트, 레미콘, 두나무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가 2.38% 올랐어요. 가상화폐 우리의 다날,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갖고 계신 분은 또 세상이 달라. 그쵸, 엄청 좋죠. 특히 뭐 비덴트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중에 뭐 10% 이상. 난 비덴트는 안 해. 왜요, 선생님? 비덴트가 사실 가장 화끈하게 움직이잖아요. 화끈한 게 다 이해 당사자들이 다 감옥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우리가 두나무 관련주에서 또 다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카카오페이 상장까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런 게 좀 이어질까요? 박스권에서 이런 종목들 위주의 상승세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력주 잡주장이야. 이런 테마 주장이. 그러면 다날도 이것도 우리가 쪼찡 종목으로 해놔갖고 이제 우리 기술투자도 지금 11,500원 다시 데드 잡아. 11,500원 따라 붙었는데 600원에 우리 기술 투자요? 11,500원, 11,400원 때려버릴래. 그냥 이거는 이제 치고 나가줘야 돼 다음 주에 한 2-3,000원. 디데이가 가까워. 가까우니까. 그래서 11월 3일 전에 나는 한번 다날이든 우리 기술투자든 한번 팔아볼래. 요새 이 다날은 나중에 보면 난 크게 먹을 것 같은데 전체 시장이 지금 어때? 거래대금 너무 없지. 없고. 지수는 뭐 하루 뭐 간단히 해서 30, 50 빠졌다. 30, 50 그냥 2,950과 3,050 사이에서 그냥 3,00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떨어지면 진짜 그냥 붕괴할 것 같고 올라가면 갈 것 같고. 맞아요. 이게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를 때 때리고 타락할 때 사는 장이지 반대로 하면 또 엮이고. 그 다음에 확률은 3대7, 2대8이고. 근데 확률이 그럴수록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더 막 방송에서 나오고 지금 이거 간다 이런 거에만 막 꽂혀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거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막 몇 프로 올라가 있으면 내가 그때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매매 스텝이 꼬이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이제 늦게 들어가면 또 아까 같이 뭐 더 좀비 지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블 게임즈 어떻게 해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 순환도 발빠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테마주나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증권사 약정용장이야. 약정? 약정용장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을 돌리는 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몸이 무거운 큰 자산가나 억대 부장급 임원급은 아니고 그냥 며칠씩 막 돌리면서 그 대리 장세 용대리? 대리 차장급 정도가 감각 좋은 애들이 이거 딱 들어와서 딱 한번 보면 7% 15% 팍 파버리고 그러면 그게 매출의 성과에 지 월급이 성과로 나오거든. 그런 장을 대리 장세, 차장 장세라고 그러거든. 그래요? 그런 장세가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 종목 테마장에. 그러면 애들은 이제 지 성과가 오르게 해서 그냥 뺑뺑이 막 돌리지. 그거는 손절도 귀신같이 시켜. 그쵸.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손절 3%에서 5%를 귀신같이 잡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해. 잘 시켜주니까. 근데 나중에 봐. 그걸 10번 시켜. 피곤하다. 티끌모아 태산같이 아니 손실이 그냥 평가선 20% 들고 있는 게 나아.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아니 손절은 티끌모아 티끌이 아니야. 티끌 모아 태산이 돼요. 태산이 돼. 그쵸. 어느 순간 내 돈이 없어져 있죠. 자꾸 안 못 하죠. 느껴. 못 느껴. 그러다 나중에 한 달, 2달 지나놓고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 그냥 바보같이 평가전 냈다가 그 종목이 플러스가 됐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게
구자 보존의 법칙으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되게 그럼. 놀랍다. 구자 보존의 법칙. 그게 더 낫지. 이건 경험치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젊었을 때 이러한 종목작일 때 내 감각 믿고 신같이 뺑뺑이 돌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왜? 이거 하면 내 성과급에서 이제 원 통장에 찍히는 게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더 돌려. 보이지 않게. 그러다가 걸릴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날고 기는 애들도 걸린다고. 그러면 이때 물 턴다. 얘네. 우리 이 대리 이럴 때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한번 이게 10에 20회 빠질 때 확 더 걸어야 되거든. 그럼 물량을 똑같이 거는 것보다 2배를 걸어버려. 근데 그것마저도 붕괴될 때는 거기서 데미지가 한 방에 가. 실점 막 열심히 해서 모아놨던 게 그러니까 거기서 물 타면서. 실점 내면은 그런 꼴로 된다고. 이게 꼭 묘하게. 근데 저도 그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바보같이 차요 그냥. 제가 오죽 경험이 많았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이런 장은 자른 장입니다. 주무세요. 그러다가 오늘 보면 원석 맡은 한일 시멘트가 갑자기 펑 뛰잖아. 왜요? 선생님, 우리 시멘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업종 지수도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거 딱 보면은 그날의 움직임 혹은 새로운 변화 같은 것들이 포착이 되잖아요. 근데 시멘트 레미콘 업종이 2.51% 오늘 두 번째로 좀 업황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 한일 시멘트, 고려 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이게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좀 그 내년도 SOC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스물스물 나오려고 하고 나는 이 시멘트를 하시는 분 있잖아. 내가 한일 시멘트를 3만 원과 5만 원을 보합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3만 원, 5만 원을 보합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를 본다는 얘기야.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런데 오늘 나하고 생각이 똑같이 난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유튜브 이렇게 산책하다가 나하고 똑같이 시멘트를 적극 사야 될 때라고 그랬어. 이 사람 뭐야? 눌러봤지? 시각이 나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스타일이 나하고 비슷해. 자라? 그냥 자라. 본인은 주시장 시세 보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가끔 가다 본대. 그리고 17년째 들고 있더라. 버핏인데. 버핏보다 못하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시는데, 17년. 17년. 그리고 약간 집중 투자 스타일이시더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이 계셔. 내가 자주 쓰는 분, 나가 쓰는 말을 똑같이 쓰시는 분이 계시다. 선생님, 이제 그 분도 우리 거 보고, 유튜브 봤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묵 선생님이라고 30년 됐다고 하시는데, 저 17년 갖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그분도, 근데 나보다 연배 같아. 나중에 섭외되면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나이가 연배신데, 이분의 시각이 나하고 똑같아요. 어떤 시각일까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시멘트는 한일 시멘트가 그 월봉의 고점을 보면 얘가 봐봐 20만 원을 갔던 시제가 있었어. 20만 원 갔을 때가 몇 년도예요? 2007, 8년도. 2007, 8년도면 2년 3. 그리고 중간 고점이 2017년, 18년에 9만 원 간 적이 있었어. 난 이거 뚫는다고 보는 거거든. SOC로? SOC로. 근데 선생님, 시멘트 가격이 유연탄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마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격 인상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잖아. 근데 요새 폐플라스틱 활용을 통해서 유연탄 줄이고 폐플라스틱으로 해갖고 그걸로 시멘트를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경비 절감하지. 유연탄보다 싸니까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그리고 돈을 받아.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올 때 사오면서 돈을. 환경 처리 기업이 되는 거야. ESG. 그러니까 시멘트 기업은 원래 이제 시멘트를 하면서 이제 환경 오염이 됐었는데 폐플라스틱을 시멘트에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 업체처럼 그거를 수거를 해주는 거죠. 폐기물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럼 재료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돈을 안 사지, 돈을 받고 사오지. 돈 지금. 받고 재료를 갖고 와서 내가 이걸 만들어서 또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아름답네. 아름답지. 창조 경제. 그리고 이제 시멘트 아직까지 뭐 지하나 해저 터널 만들려면 시멘트 공법이거든 다. 특히 이제 지하나 이런 걸 아, 단단하게 아, 아. 하려면 그러면 2022년부터 2025년 아파트 지금 다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는데 아직 시동도 안 걸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동도 안 거는데 갖고 지금 왜 빠집니까? 뭐 이러지 말라고. 지금 뚝심 있는 분은 한일현대시멘트나 삼표시멘트나 이 시멘트를 딱 하나 설정해서 뭐 그분 같이 뭐 17년은 넘어가고 17년에 내가 대학교 갈 나이인데 그냥 2025년 딱 정해드릴게요. 우리가 2025년에 대충 현대건설, 그다음 현대로템, GS건설, 이 시멘트 그때 열어보자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그것 좀 한번 해봐요. 그거 왜 안 해? 그럼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보합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모은 분은 이걸 3배, 5배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사고 팔고 모든 거를 끝내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야. 근데 당장의 하락과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죠. 어렵고. 사실 그거 올라갈 때 물 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단가가 올라가도 아니, 얘가 더 안 보면 올라갈 것 되잖아. 같으니까. 안 보면 되잖아. 본업에 청소를 하고 열심히 해서 또 보면 또 사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이 20년이나 10년 동안에 바닥권에 있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은 모아갖고 궁뎅이 힘, 당금질로 목표 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이 주식을 내가 별 방법에도 자산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100억 자산가 이상 되려면 이 호흡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트레이딩 해갖고 자산가 절대 안 돼요. 뭐 뛰어난 애들 있어. 그건 탑 뉴스에 나와. 정말 뛰어난 애들. 아니 있어. 그거는 트레이딩에 대해서 데일리 뛰기로 그냥 나는 데일리만 해갖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선생님 생명을 앗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매매는 나이 든 분은 못해. 이 30대가 그런 중에서 뛰어난 애들이 있긴 하더라. 그럼 걔네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또 스카웃을 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증권사에서 그렇게 해서 몇몇 스카웃 했는데 후리하게 직장을 안 갖고 했을 땐 잘하는 녀석이 직책 주고 그러니까 그 망가진 애들도 많아. 그쵸. 이제 힘들어가고 뭔가 이제 부담감이 느껴지니까 그러겠죠? 나는 그 아니야. 그럼요. 왜 그러냐면 후리일 때는 눈치가 안 보여. 내 마음껏 하고 내 돈이니까. 내 돈인데 증권사 직원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고객 돈을 관리하는 거야. 네. 고객 돈. 네. 이 호흡이 달라. 내 돈 갖고 트레이딩 끊고 뭐 이건 그리고 실패도 할 때도 근데 고객 돈을 그렇게 한다. 다른 호흡이라 다른. 책임감이. 그리고 또 직책을 갖는다고 조직 생활이고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조직 생활은 또 거기 또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호흡 달라. 일단 내 컴퓨터 이렇게 사무실 보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이라서 제 사무실이 별로 없었는데 보면 회사들 그렇잖아요. 내 뒤에 차장님이 내 방향 보고 있고 그 뒤에 부장님이 보고 있고 누군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뜨뜻하지 네가. 뜨뜻하니까 이게 하다가도 꼬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시멘트, 레미콘 뭐 이런 쪽 시멘트 쪽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쪽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하셨는데 시멘트를 써서 결과적으로 다음 단계는 건설주잖아요. 근데 오늘 DLENC 움직임이 꽤 좋더라고요. DLENC도 이 험악한 장에도 별로 빠지지도 않고 별로 올리지도 않아. 우리가 배터리 3대장 그 90만 원대 LG화학, 그 다음에 또 SK이노베이션 30만 원, 그 다음에 삼성 SDI 매매 다 팔아갖고 뭐로 가드렸어? 현대건설, DLENC, GS건설. 건설 3대장으로 갔죠. 아파트 3대장. 아파트 3대장. 얘네도 똑같아. 내년부터 시작이라고. 내년부터. 실적도 금년은 나빠. 위드 코로나,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에서 위드 코로나주 뭐 건설 건자재라고 내가 떠들고 있어. 반도체. 위드 코로나요? 위드 코로나 하면 대부분들 여행준이 앤터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나는 건설 건자재다. SC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면 이제 자유롭게 뭔가 활동하고 뭐 이제 뭐 노동자 건설 노가다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갖고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점은 이제 성장의 시대 정부 정책이 성장의 정책을 자꾸 낸다고. 이번에 GDP 성장률이 속상 망했잖아. 맞아요.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만 해도 GDP 성장률에 대해서 2%대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3, 4분기 GDP 골드만삭스가 2.8% 예상했는데 2.7%로 하향했고요. CNBC는 미국이 2.4%, 시티그룹이 2.4%,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대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봤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나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영향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금년 목표달면 4, 4분기를 1%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갖고 1%를 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 개면서 잘하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했잖아요. 저 미국도 그런 냄새, 그리고 재정 정책을 속도가 내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야? 성장률 높이려면 SOC밖에 더 있어? 사람 도로 써가지고 깔고 뭐 해야죠. 앞뒤로 뭐 하는 수밖에? 그럼 그 SOC 발동이 이제 앞당겨서 시동을 거는 게 이제 11월 달부터라고 봐. 11월. 11월에는 근데 공사를 하기엔 춥잖아요. 근데 왜 11월부터 발동이 걸릴까요? 11월부터 왜냐면 내년 그 명분이 있잖아. 1%를 맞춰야 되고 내년 대선 플랜 잡아야 되고 성장해서 뭔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께서 이제 그 순방 갔다 G20 순방에서 교황님 만나서 교황님이 잘한 북한 가서 뭔가 짝짝꿍해서 그런 분위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룹 총수들 미국 다 가고 거기가 또 투자 아니야? 미국 바이든도 그걸 해서 돈 끌어갖고 공장 짓고 일자리 근데 창출해야 미국도 돼. 지금 경제 성장률 안 좋다고 하니까 뭔가 빨리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게 그리고 이제 위드 코너라면 이제 쇼티지나 물류 이 문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 풀리는 구도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막혔던 게 풀리는 거잖아. 물류.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그동안 그것 때문에 박살난 것들이 순환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 대형주 게임이거든. 그래서 요새 파생시장에서 대형주 청산 게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했던 그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거죠. 청산. 그러면 선물 매도 누적한 거는 현물 매수로 돼 있어. 이게 이제 현물 매도로 하면서 시장을 죽여버리더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청산시킨 거야 매도.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8천억을 때렸어. 기관도 같이 때렸어요. 기관도 3천억, 연기금 700억.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오늘 줄어들고 또 오늘 보면 비차익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7천억. 그러면 사람들은 비차익 매도하면 이 시장 끝났다 그러는데 나는 비차익이 합쳐서 1조 넘어 이제 그게 바닥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관계하냐면 반대됐을 때 비차익이 7천억 넘어가고 현물에서 8천억 1조 들어오고 직전부터 막 치고 나가면 이때 오히려 경계하십시오. 포지션으로. 현물에 막 돈이 들어오면 이제 그 차이 때문에 또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방향이 주려면 현물 선물 동시 매수하면서 미결제가 늘어나야 돼. 근데 지금은 미결제를 이번에 청산을 시켜. 그럼 포지션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오늘 처음 미결제가 늘어났을 거야. 어디 보자. 내가 오늘 6,000개 미결제가 오버나잇 됐어. 그동안에는 미결제 증감이 계속 그저께 2,200개, 그저께 2,000개 막 청산했다가 오늘 6,000개가 늘었어. 오늘요? 그러면 이 6,000개 중에 나는 더 빠질 거야 라고 하고 매도 미결제로 오버나이트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니까 매수 미결제로 오버나이트. 금융투자는 현물에 때리고 매수 미결제 늘린 것 같고 외국인은 현물 때리고 선물 때려서 뭔가 포지션을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환매수한 게 있고 외국인이 현물도 때리고 선물도 때려서? 아니지. 방금 그렇게 아니지. 말씀하셔가지고. 금융투자는 현물 때리고 선물 매수로 들어가고 여기 잘 봐봐. 네, 금융투자는 현물을 때리고 선물을 매수를 했고 보면 외국인은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나요? 선물도 매도했어. 봐봐. 오늘 3,400대 있지만 이 7,000억 샀다. 네네.
7천억. 금융투자가.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늘 미결되는 거지. 얘네들 오버나잇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 외국인 현물 둘다 매도. 8천억 때리고 선물 3천억 때렸잖아. 네. 여기에 이제 신규 네이키드 매도가 얼마인가? 요게 이제 내일 봐야지. 월요일에. 월요일 날. 오늘 나스닥 선물이 끝나고 아마존이 급락하고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는 올랐지만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졌거든. 그러니까 홍콩 빠지지 미국 그 나스닥 빠지니까 오늘 외국인은 포지션 한물 청산하면서 밑에 갔다니 그래서 요 매도 중에 네이키드 매도가 포함이 돼 있을 거야. 근데 비중으로 보면 매수가 더 많아. 수량 금액으로 봐봐. 3천억 외국인 매도, 7천억 금융투자 매수.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래서 그냥 2,950, 3,050, 3,000 중심. 근데 선생님께서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지 보려면 이제 공포지수를 봐야 된다고 하셨죠.